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 식재료이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들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기름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기름이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들기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황금 레시피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오메가 지방산의 구성 때문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계열의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DHA나 EPA로 전환되며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노화와 혈관의 탄력 저하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오메가3이 풍부한 식재료는 치매 예방이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오메가 지방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들깨는 원래부터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장과 폐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능이 뛰어난 곡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들깨에서 기름을 짜낸 들기름은 이런 전통적인 효능을 농축시킨 자연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기름 한 방울에 뇌를 지키는 성분,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 면역을 북돋우는 성분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선 식치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기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빛, 열, 공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세 가지에 노출되면 산패라는 현상이 일어나 기름이 변질되는데 이때 생긴 산화물질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변질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노화된 뇌세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들기름을 샀더라도 상온에 오래 두거나 뚜껑을 헐겁게 닫아두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시중에 유통되는 들기름의 품질 문제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마트나 대형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들기름 중 상당수는 다른 식용유와 섞이거나 화학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예쁜 황금색이지만 정작 몸에 이로운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들기름은 원래 약간 탁하고 특유의 구수하고 쌉싸름한 맛이 살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냄새도 고소한 들깨 향이 진하게 올라와야 하고 입안에서는 고소함과 함께 약간의 쓴맛이 느껴져야 진짜입니다. 맛이 너무 깨끗하거나 향이 거의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셋째는 조리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들기름은 고온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볶음 요리, 튀김 요리, 뜨거운 국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름의 구조가 깨지면서 트랜스 지방이나 유해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은 반드시 비가열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물 무침이나 밥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방식처럼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먹는 방법은 뇌 건강과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어떻게 먹느냐, 어디서 샀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품질이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색은 너무 맑거나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탁한 황금빛이 감도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들깨 고유의 향이 진하게 나야 하며 맛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맛이 나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유통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된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 방식으로 짜내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낮고 가격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들깨 품질이 다른데 안동, 영월, 정선 등은 전통적으로 들깨 농사가 활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들깨는 토양과 기후 조건이 좋아 기름을 짜냈을 때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고 향도 깊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구입할 때는 포장지의 지역명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을 올바르게 섭취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또 다른 핵심은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산소, 빛,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보관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따뜻한 실내에 장시간 두는 경우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 성분이 이미 산패되어 건강에 해로운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이 기본입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가능한 한 뚜껑을 단단히 닫고 자주 열지 않는 문 쪽보다는 온도가 일정한 내부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3달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 속의 알파리놀렌산과 같은 좋은 성분은 점점 줄어들고 산패 성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름이 남았다고 해서 오래 보관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용량의 병으로 자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남았는데도 향이 변하거나 끈적한 느낌이 생기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들기름 병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 또는 저온 보관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상온 보관 가능이라고 적힌 제품은 보존을 위해 화학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먹는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게 되면 기름 속 영양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뇌로 전달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뇌는 혈류가 낮고 활동이 둔한 상태인데 들기름 속 지방산이 이를 자극하여 두뇌 회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을 공복에 섭취했을 때 인지 능력 향상과 관련된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넣어 함께 먹는 방식도 추천됩니다. 비타민 A, D,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들기름은 이런 흡수율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깻잎, 당근,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나 과식 후에 들기름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고소하고 기름진 성분이 들어오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효능을 더 극대화하려면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들기름의 지방산과 함께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함께 먹을 경우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는 실제로 치매 예방과도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정신적인 피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조합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조합은 깻잎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올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 혈관이 수축되기 쉬운 시기에 들기름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말초 혈관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과 들기름의 조합도 매우 좋습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며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인데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 황반변성이나 야맹증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식단 연구에서는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 눈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을 바탕으로 한 황금 레시피도 있습니다. 여러 건강 정보 채널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은 품질의 들기름 한 숟가락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고 5분 뒤에 호두 갈아서 익힌 당근, 깻잎을 함께 먹는 방식이 뇌 건강과 혈액순환, 염증 완화에 동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생활 속 건강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들기름의 종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기름은 크게 볶은 들기름과 볶지 않은 생들기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는 향과 맛,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와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볶은 들기름은 익숙한 고소한 향과 진한 맛을 내는 기름입니다. 들깨를 미리 볶은 다음 압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열을 한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들깨 고유의 향이 더욱 농축되고 입맛을 돋우는 향긋한 맛이 살아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들기름은 대부분 볶은 형태이며 나물 요리나 국물 요리 마무리에 넣었을 때 진한 풍미를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볶는 과정에서 들깨 속에 들어있던 일부 열의 약한 영양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메가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성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건강 효능은 있지만 본래의 영양을 온전히 보존한 기름을 원한다면 생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볶지 않은 생들기름은 들깨를 그대로 압착하여 짜낸 기름으로 향은 볶은 들기름보다 약하지만 영양 성분은 더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들깨 본연의 쌉쌀한 맛이 살아있으며 기름의 색이 조금 더 연하고 탁한 편입니다. 이 기름은 특히 건강 목적으로 섭취할 때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먹거나 비가열 요리에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메가 지방산의 구조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 뇌 건강, 혈관 건강, 염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보관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볶지 않았기 때문에 산패가 더 빠르고 열과 빛에 훨씬 민감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고 사용 기한도 일반 들기름보다 더 짧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들기름은 2달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리하자면 볶은 들기름은 맛과 향을 즐기고 싶을 때 요리의 풍미를 살리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면 생들기름은 건강 목적, 특히 뇌나 혈관, 면역 기능을 위한 식이요법에 활용할 때 더욱 적합합니다. 자신이 들기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지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면 그 효능을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들기름을 질환별로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거나 말을 하다가 자주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또는 머릿속이 자꾸 멍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뇌 건강을 위한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안동산 흰들깨로 만든 생들기름이 좋습니다. 안동은 들깨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고 이 지역의 흰들깨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고 추운 날씨에 말초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혈액순환에 좋은 들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땐 영월산 검은 들깨로 짜낸 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검은 들깨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들기름은 볶지 않은 상태로 샐러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공복에 섭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관절이 자주 붓고 무릎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들기름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정선산 야생 들깨로 만든 들기름을 추천합니다. 야생 들깨는 자연 상태에서 자란 들깨이기 때문에 항염 성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습니다. 정선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커서 들깨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만큼 활성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지역입니다. 이 들기름은 고소한 향보다는 약초 같은 느낌이 더해져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어떤 병이 있느냐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름으로 모든 질환을 커버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성분을 잘 파악하여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건강 효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요즘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용 건강 레시피입니다. 특정한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일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서로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기름 또한 그렇게 복합적인 방식으로 섭취할 때 훨씬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건강조합은 들기름 한 숟가락과 호두, 당근, 깻잎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연령대에서 실험적으로 활용되었고 인지력 향상, 혈관 건강, 염증 완화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구성 재료는 간단하지만 각각의 효능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먼저 들기름은 앞서 말했듯이 알파리놀렌산을 중심으로 한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뇌 건강에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들기름과 호두는 서로를 보완하며 뇌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혈액 속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항산화 작용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며 특히 들기름 속 성분이 지방에 녹아야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둘을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갈아놓은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깻잎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돕는 데 특화된 식재료입니다. 깻잎 속에는 루테올린과 페릴라알데하이드 같은 특이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과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손발이 차가운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면역력이 흔들릴 때 이를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레시피의 실천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천천히 삼킵니다. 이후 5분 정도 간단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미리 손질해둔 호두 5알, 당근 반 개 분량 가능하면 갈아서 깻잎 3장 정도를 함께 먹습니다. 이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일반적인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각 성분들이 체내에서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 중에는 기억력 검사에서 이전보다 점수가 오르거나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고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는 이들에게서 순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소화 기능이 다소 약했던 분들도 천천히 양을 늘려가며 섭취했을 때 큰 부작용 없이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기름을 한 숟가락 다 먹기보다는 반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액 응고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레시피는 간단하면서도 일상의 루틴으로 정착시키기 좋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재료나 조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출 전에 잠시 시간만 들이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몇 달간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들기름을 주제로 한 건강 정보가 여기저기 넘쳐나는 요즘, 어떤 정보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와 식생활, 생활 리듬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들기름을 단순히 건강식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매일의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물론 고온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가열을 하면 좋은 성분이 빠르게 파괴될 뿐 아니라 산패 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향은 좋아질 수 있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반드시 마무리 단계, 즉 불을 끄고 나서 음식을 완성할 때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을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나물 무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미역줄기 등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의 향긋한 풍미가 채소와 어우러지며 자연스러운 고소함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깻잎이나 미나리처럼 들깨와 궁합이 잘 맞는 채소를 함께 사용할 경우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나물은 대부분 데치거나 익힌 뒤 식히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지막 무칠 때 들기름을 넣으면 성분 손실 없이 향과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에 넣는 방식입니다. 갓 지은 밥에 들기름을 한 방울 뿌리고 잘 저어주면 단순한 흰밥이 건강식으로 변신합니다. 여기에 깨소금이나 김가루를 살짝 더하면 훌륭한 식사 대용이 되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들기름밥을 선택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샐러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일 드레싱을 만들 때 들기름을 이용하면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서도 풍미 있는 샐러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섞어 상큼한 맛을 더하고 견과류나 깨를 함께 곁들이면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드레싱은 특히 당근, 비트, 브로콜리처럼 뿌리 채소나 십자화가 채소와 잘 어울리며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단한 간식으로도 들기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쪄서 으깬 후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배어 나오며 위에도 부담이 가지 않아 노년층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가루를 섞어 영양 간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식사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들기름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소화 능력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한 숟가락 정도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들기름을 찬 음식과 함께 먹는 것보다 따뜻한 음식에 살짝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위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를 돕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이 지닌 혈액 물킴 작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반대로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들기름 섭취는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마치 칼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기름 하나로 건강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이 기름이 가진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이제 들기름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집에 있는 들기름 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색은 어떤지, 향은 괜찮은지,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들기름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그 특성상 산화되기 매우 쉽기 때문에 단지 냉장고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재질, 뚜껑의 밀폐력, 기름을 따르는 횟수까지 모두 들기름의 신선도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병의 재질입니다. 들기름을 담는 병은 가능한 한 어두운 색상의 유리병이 가장 좋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기 때문에 냉장고에 두었더라도 들기름이 쉽게 산화될 수 있습니다. 병이 갈색이나 녹색 유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빛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와인을 보관하는 병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뚜껑은 철제보다는 고무 패킹이 있는 뚜껑이 이상적입니다. 들기름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산패 반응을 일으키는데 뚜껑이 헐겁거나 개봉 후 자주 열고 닫는 병은 산소 접촉이 늘어나 변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용량이 작은 병을 여러 개 구입해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은 자주 사용하는 주방에 두고 나머지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열고 닫는 횟수를 줄여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기름을 병에서 덜어낼 때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스푼을 그대로 들이대거나 입구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놔두면 미세한 수분이나 음식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고 이로 인해 곰팡이나 이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뚜껑을 열지 않고 따르기만 하는 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입구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식생활 변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식용유를 들기름으로 무작정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들기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기름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볶음이나 튀김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 즉 참기름이나 포도씨유, 아보카도유 등을 사용하고 샐러드,
나물, 비가열 음식에는 들기름을 사용하는 식으로 기능에 따른 역할을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로 고구마를 찌거나 구운 후 끝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주는 방식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할 때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통해 고구마의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면서도 맛의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건강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요즘은 유산균이나 오메가 보충제를 챙겨 먹는 분들도 많은데 그와 함께 들기름을 병행하면 굳이 합성된 캡슐을 복용하지 않아도 자연식품을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들기름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해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들기름을 활용한 음식 조합 외에도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 효과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들기름을 섭취한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함께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기름 속 영양 성분들이 빠르게 온몸에 전달됩니다. 혈관이 굳어 있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단순히 들기름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몸을 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예민하거나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들기름을 공복에 바로 먹기보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나 미음과 함께 섭취하면 위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름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속이 느끼하거나 더부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소화를 돕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들기름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로 얼굴에 바르거나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식용으로 쓰이는 기름이기 때문에 피부용으로 가공되지 않았으며 얼굴에 직접 사용하면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용으로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부용으로 정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식용 들기름은 어디까지나 먹는 용도로 활용해야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보자면 들기름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 풍부한 귀중한 식재료이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 보관 방법, 조리 방식, 함께 섭취하는 음식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만 진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한 맛 때문에 무심코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선택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들기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일의 식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손끝이 따뜻해지는 변화, 식사 후 배가 편안한 상태, 이것들이 바로 들기름이 줄 수 있는 일상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조리나 특별한 재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 한 번 더 들기름을 꺼내보는 것, 찐 고구마 위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보는 것, 샐러드에 드레싱을 만들 때 들기름을 넣어보는 것,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어느덧 나만의 건강한 리듬이 됩니다. 들기름을 통한 건강관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점은 바로 그것이 복잡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약을 챙기듯이 특정 시간에 맞춰 복용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한 번 내 식사 속에서 들기름 한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한 숟가락이 단순히 뇌나 혈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작은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는 어떤 들기름을 선택할지, 어떤 방식으로 먹을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진짜 들기름을 고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향이 고소하고 색이 자연스러우며 냉장 보관 표시가 분명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지역명이나 압착 방식 여부, 유통기간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냉장 보관과 밀봉을 철저히 하며 개봉 후에는 석 달 이내에 다 사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온 조리를 피하고 마지막 단계나 비가열 요리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들기름과 궁합이 잘 맞는 재료들과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들기름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들기름 한 방울을 고르고 보관하고 먹는 그 느린 과정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건강이란 그런 작은 순간들의 합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하는지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들기름은 단지 주방 한켠에 있는 조미료가 아니라 내 삶의 건강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아침의 시작을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리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꾸준함과 신중함,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아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들기름 병을 다시 꺼내 손에 쥐었을 때 그 무게가 단지 병의 무게가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많은 날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식생활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